이상이야. 저 무섭고 지금 막 소름이 쫙쫙 끼치죠? 그죠? 이 무섭고 소름이 쫙쫙 끼치는 충격적인 이야기야, 지금 내가 한 얘기가.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왜? 이게, 나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민망한데.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지랄이 나올 거야? 제발 좀 하나님 좀 팔지 마라. 내가, 이번에 미국을 가게 된 이유가 뭘까? 나는 이 모든 과정이 나는 다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미국을 가게 됐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라고 하셨어. 내가 안 갈라 그랬더니 막 우리 딸 외고를 붙일 것처럼 페이크까지 하셔가지고 나를 가게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서 세상을 이렇게 또 넓게 보고 돌아온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호강하고 왔다. 그리고 덮으려고 그랬어. 뉴욕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 많은 선물을 해줬는데 그렇게 받고 왔으니까 나는 이제 뭔가 뉴욕에서 문제를 느꼈지만 덮고 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자꾸만 이 문제에 대해서 들추시는 거야. 이게 일이 시작되면 이 싸움을 시작하면 굉장히 귀찮고 오래 갈 텐데 왜 나한테 이 귀찮은 일을 시키실까? 처음에 딱 3번을 못 본 척하고 덮었어. 근데 4번째 딱 사인이 왔을 때 이건 덮으라는 게 아니구나. 지금 문제를 보고 왔는데 내가 해답을 내놓지 않고 그냥 쓱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계속 깨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럼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왜 나한테 답을 찾으라고 하시는가? 그러면서 내가 뭘 느꼈느냐, 내 마음에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얼리겠어.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고 또 우리 벌레들이 깜짝 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나 진짜 막 민망해서 진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우리 한민족의 에너지가 오늘 아침 받은 내용이에요. 오늘 아침에 받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다.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세계인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지금 한국 민족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바로잡고자 하신다. 막 말이 꼬일라 그래.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전 세계인들을 그동안에는 다르게 만나오신 거야. 인도에서는 부처의 모습으로 만나셨고 중국을 통해서는 노자와 장자의 모습으로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슬람 족속에게는 마호메트의 모습으로 만나셨는데 이제 전 세계가 인터넷과 이 세계가 미디어 세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세계화됐잖아. 우리 모두가 동시대에 살게 된 거야. 이제 오늘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보게 된 거야. 망치부인이라는 사람을 여기서 깨워서 여기서 사용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불교가 가장 집대성돼서 논리적으로 정립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불교 철학을 연구하려면 해인사에 와야 된다. 유교가 중국에서 나왔지만 그 유교 사상을 가장 집대성에서 완성한 게 퇴계 이황이고 도산서원에 와야 유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 전 세계 유럽에서 이 개신교가 나왔지만 세계 지금 선교단체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게 한국 민족이다. 가장 신학적인 연구를 투철하게 하고 있고 가장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게 한국 개신교다. 하나님께서는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신부님들이 세계에 나가서 일하고 계시대요. 나 그것도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에너지,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민족이 그 에너지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제대로 쏘지를 못하고 서로 내부적으로 뒤통수 까면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치부인을 세워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지금 세계가 정말 물질의 신이, 그러니까 물질이 신격화돼서 물질이 물질을 낳고 물질이 사람을 지배하면서 결국 물질이 재벌을 시켜서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의 인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다. 그걸 막아내야 될 백성이 한민족이다. 쪽팔려. 몰라. 듣든가 말든가. 뭐 알아들을 귀 있는 자는 들었을 것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들었을 것이고 보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웃는 사람은 비웃는 사람의 수준인 거고 눈물이 나는 사람은 눈물이 나는 사람의 수준인 거고 나는 그냥 뿌렸어. 나는 뿌렸고 듣든가 말든가 그건 니들 문제야. 듣거나 말든가 듣거나 말거나 니들 문제고 니들의 선택이야. 이젠 좀 나에게 평화를 주시길. 무교라서 못 듣겠다. 당신은 무교일까요? 당신은 자기를 지나치게 믿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는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정말 당신은 무교일까요? 자신교일까요? 몰라. 솔직히 나도 이런 방송하면 미치겠어. 당신들은 듣기나 하지. 나는 이거 얼굴 까고 방송한다?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나 진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세요 싶고 막 미칠 것 같아. 내가 이런 말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못 들은 척하고 기어이 불러다 앉혀서 이런 말 시킬 때마다 솔직히 이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딱 미친년 아니야. 하나님 모르고 정말 이렇게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볼 땐 진짜 미친년이지. 이게 정상으로 보이겠어? 그래서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욕하는 것을 괴로워했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월요일에도 읽어드릴 말씀이에요. 예.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괴롭죠? 네. 욕하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그래요. 사실 월요일 방송을 하고 월요일 방송 사실 작심을 한 거였어. 던져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뭔가 던져야 되겠다. 그래갖고 던졌고 던져서 댓글이 왔어. 그래갖고 이제 그 댓글이 쫙 온 거를 내가 어저께 읽었잖아요. 어저께 쫙 읽었더니 어저께 내가 이제 토론의 과정을 쭉 읽어드렸잖아. 그럼 이제는 이제 답이 올 거다. 보다 더 본질적인 얘기가 올 거다 싶었어. 그러더니만 이제 그 얘기가 왔어. 뭐냐 하면, 어저께 그 댓글 쫙 읽어줬잖아요. 거기에 이제 오늘 달린 댓글이야. 망치 부인이 방송에서 뉴욕 새사물을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요. 사실관계랑 전혀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방송을 하셨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사람들이 오해할 거기 때문에 징역을 살게 했던
그 판사하고 느낌이 비슷하잖아? 그죠? 자, 뭐요? 망치 부인이 방송에서 뉴욕 세사모를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요. 사실관계랑 전혀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방송을 하셨어요. 그리고 뉴욕 세사모에서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든 당사자에게 망치 부인한테 사실대로 얘기해서 방송에서 오해했던 부분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했었지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오해를 한 거야. 얘네들이 계속 나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누가 나한테 뉴욕 세사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했는지를 밝히려는 거야. 이들이 나한테 지난 연말 연초 내가 방송 안 하고 쉬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요구한 게 뭐였냐면 누가 나한테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는지 그걸 밝히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든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한 이 당사자는 누구냐면 뉴욕 강연팀 준비 주체야. 그 사람이 내가 나쁘게 생각하게 한다고 판단한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사람, 그러니까 내가 뉴욕 강연 준비한 주체의 이야기를 듣고 뉴욕 세사모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다고 본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러니까 계속 요구한 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나쁜 얘기하는 저희가 뭐냐를 계속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공개 사과란 말이 나왔고, 이런 전후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망치 부인은 그저 공개 사과하라고 했다는 말만 얘기하시며 내가 뭘 공개 사과를 하냐고 방송에서 화를 내셨지요. 이 부분까지 해설을 해줄게요. 뉴욕에 준비 주체가 생겼어. 그래갖고 나한테 처음에 말을 걸었어. 그래서 왜 자기는 뉴욕 세사모가 아닌데 그 일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뉴욕 세사모가 이 모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밝힌 건 맞아. 그러면서 아마 이 여자가 자기가 그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건 건 내가 미국에 가기로 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뒤야. 20일이 지난 뒤에 20일이. 그 뒤에 20일? 10월 26일이었고 11월 5일경이니까 열흘이네. 내가 미국에 가겠다는 얘기가 처음 나온 다음에 열흘 만에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 나 알고 있었어. 뉴욕에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걸.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얘기를 할 때 그런 걸 알고 계시나요? 라고 얘기할 때 아니요, 몰랐는데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 진짜 내가 몰랐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아마 지가 얘기했다고 했는 모양이야. 난 알고 있었다고. 맨 처음부터 뉴욕에 없이 4개 도시에서 나를 초청했잖아. 그러면 뉴욕에 세사모가 있는데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내가 몇 번씩 이걸 뉴욕 세사모한테 설명을 했거든? 뉴욕 세사모의 그 5 리더한테 내 여러 루트로 얘기를 했어. 뉴욕에 그 누군가가 얘기하기 전부터 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망치 부인이 오해하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아무도 나를 오해하게 하지 않았어. 당신들이 10월 말 11월 초에 공식 회의를 통해서 나를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결정했잖아. 그걸 내가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계속해서 누군가 망치 부인을 오해하게 했다고 생각하냐고. 그게 당신들의 오해라고. 나는 오해하지 않고 그냥 사실을 안 거야. 그런데 프랭카드에 미국 세사모라고 써 있었어. 그지? 미국, 캐나다, 세월호를 생각한 사람들 모임이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날 뉴욕 강연을 뉴욕 세사모가 준비한 건 줄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나한테 많은 사람 텔레그램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한 거야, 이 사람들아. 내가 뭐라 했어? 뉴욕에서 오지 말랬다. 내가 뉴욕 세사모에서 오지 말랬어? 내 방송 찾아봐. 뉴욕에서 오지 말랬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뉴욕 세사모가 망치 부인 초청하는 일에서 빠지겠다고 했다라고 표현했어. 왜냐? 그 당시에 내가 처음에 가겠다 그랬을 때 뉴욕에서 몇 놈이 댓글을 달면서 망치 부인이 왜 뉴욕에 오냐는 거야. 왜 맨하탄에 오냐. 자, 왜 오냐라는 표현은 누가 쓰는 거야?
뉴욕 사람이 쓰는 표현이야. 뉴욕에서 누군가가 망치 부인 오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뉴욕 세사모는 공식적으로 망치 부인 초청해서 빠지기로 했고, 나는 그 둘이 다르다고 안 보고 같은 정서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까지 들었는지 알아? 내가 뉴욕 세사모에서 초청받지 못한 대회는 뉴욕 사람들 몇 명이 망치 부인이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싫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 모를 줄 알았지? 어? 정말로 정치적인 일정이 자기네들 행사가 바빠서가 아니라 망치 부인이 너무나 민주당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부를 수 없다라는 얘기 했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런데 오해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아, 누가 뭘 오해하게 하냐고. 뉴욕 강연 주체는 그것도 몰라.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자, 그 다음 또 계속해서 풀어갈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오해했을 거라는 것부터가 오만이야. 어? 그게 오만이라고.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오해를 하겠어. 자기네들이 회의 시간에 결정해놓고 공개적으로 텔레그램에서 결정해놓고 내가 왜 그걸 오해했다고 생각하냐고. 뭘 또 해체를 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뉴욕 세사모가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뉴욕 세사모야. 그런데 망치부인 초청을 실제로 해야 될 사람들이 일정이 바빠서 못하겠다 그랬어. 그럼 여러분이 뉴욕 세사모라면 어떡하겠어? 집행하는 사람이 힘들대서 못하겠다는데 동의하겠지. 그러니 뉴욕 세사모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새누리당스러운 그 표현이지. 박근혜 좋아하는 표현이지. 왜 뉴욕 세사모를 해체를 해? 뉴욕 세사모에서 문제를 일으킨 몇 명이 누군지 밝히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뉴욕 세사모 해체라고 얘기를 하나. 계속 할게요. 그런 과정에서 공개 사과란 말이 나왔고 이런 전후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내가 뭘 공개 사과하냐고 방송에서 화를 내셨지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공개 사과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전후 사정에서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야.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공개 사과를 요구한 건 맞는데 자기네들이 공개 사과를 요구한 건 이런 전후 사정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후 사정, 나는 공개 사과라는 말 자체에 화가 난 건데 공개 사과라는 말 자체에만 왜 화를 내냐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그 다음. 뉴욕 세사모는 공식적으로 뉴욕 망부를 하지 않았지만 왜 못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뉴욕 망부 리더에게 알려주었고 뉴욕 망부 리더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모로 도와드리겠다고 했고 실제로 뉴욕 망부 진행팀에 여러 뉴욕 세사모들도 함께 하셨었고 퍼밋이나 라디오 광고도 해드리고 내가 이 말을 안 했으면 내가 아는 또 다른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랬어. 자, 뭐요? 이 사람이 퍼밋이나 라디오 광고도 해드리고라는 말에서 이 표현을 안 했으면 내가 아는 또 다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 이 얘기가 너무나 유치해서 안 하려고 했던 얘기야. 뭐냐? 나는 그래서요, 이 뉴욕 세사모에서 정말 퍼밋을 받아준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퍼밋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맨하탄에서 길거리 수다방을 했잖아. 그러면 그 길거리 수다방을 하기 위해서 뉴욕 경찰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마이크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뉴욕의 경찰에게 전화해서 알리고 그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메일로 그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고 이게 퍼밋 과정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말을 보고
자기네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 과정을 전부 다 그렇게 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뉴욕 세사모에서 해준 건 뭐냐 하면 경찰관 전화번호 알려주고 이메일을 알려준 거야. 그런데 이렇게 쓴 거야. 여러분 이 글을 본 사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뉴욕의 경찰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막 이메일을 보내고 그래서 그 뉴욕 경찰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는 과정을 뉴욕 세사모가 해준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아니라고.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뉴욕의 강연 진행팀에서 그걸 한 거야. 그 경찰에게 전화하고 자기 메일 주소를 가지고 메일을 여러 차례 보내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걸 뉴욕 세사모가 아니라 뉴욕 강연팀 주체가 한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딱 말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말 안 했지만 또 하나. 자기네들이 장호준 목사님도 연결해줬다. 이런 얘기도 했어 그 전에. 내가 그것도 확인했잖아. 그랬더니 그 장호준 목사님을 연결해준 거는 LA였어. LA에서 연결해줘서 그 참석을 확정한 다음에 자기네가 전화로 장소 알려준 거야.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 자, 계속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라디오 광고도 해드리고 뉴욕 세사모방에서도 여러 번 망부 광고를 했었어요. 저로서는 자 이게 한 사람 개인이야. 그러니까 뉴욕 세사모방에서 여러 번 광고도 했었어요. 이 광고도 뉴욕 준비 주체가 한 거야. 강연 준비 주체가 그 뉴욕 세사모방에서 광고를 여러 번 올린 거야. 자, 그 다음 저로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야? 공식적으로 뉴욕 세사모는 망치부인 강연 초청을 하지 않는다. 그게 자 여기까지 그 말 나왔냐고. 자기네들이 그때 왜 여기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 망치부인 초청을 왜 안 하기로 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만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정직하지 못한 거죠. 내가 민주당 빠순이라서 싫었으면 민주당 빠순이라서 싫었다. 그게 의견이었다고 왜 못 밝혀? 밝혀야지. 그게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왜 그 이유는 안 써?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나를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그건 사실이잖아. 나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악의적이라고 표현하냐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 여러분 내가 물을게요. 내가 솔직히 물을게. 내가 1월 5일 이전에 뉴욕 세사모에 대해서 뉴욕 세사모가 나를 초청하지 않았다란 얘기 말고 한 거 있어? 내가 진짜 물어볼게. 그 이전 방송 한번 뒤져봐봐. 내가 나도 모르게 뉴욕 세사모에 대해서 나쁜 의도로 얘기한 거 있는지. 내가 뉴욕 세사모에 대해서는 그들이 공식적으로 나를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 말고 한 게 없어. 맞지? 그치? 응? 내가 뉴욕 세사모에 대해서는 그들이 공식적으로 나를 초청하지 않기로 해서 못 갈 뻔했다. 그게 다야. 그죠? 맞지? 자, 그러면 이게 왜 악의적이냐고. 나는 그 말을 2번인가 3번 반복했어. 그게 왜 악의적이야?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텔레그램에서 자기네 전체 회의에서 안 하기로 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왜 악의적이냐고. 나는 그 얘기밖에 안 했는데 내가 몇 달 동안 한 얘기는 그 얘기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왜 악의적이야? 이 글 쓴 사람이 대답했으면 좋겠어. 내가 몇 달 동안 한 얘기는 뉴욕 세사모가 공식적으로 나를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밖에 없어. 그게 왜 악의적이냐? 사실을 말한 건데. 나는 그 말을 악의적으로 듣는 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당신네들이 나를 초청하지 않기로 한 과정, 거기 뭔가 악의가 있었던 거 아니야? 악한 의도가 있어서 초청을 거부해놓고 그 초청을 거부했던 순간을 자꾸 언급하니까 그게 악한 의도가 기억났던 거 아니야? 당신네들의 자책감 때문에 나한테 덮어씌우는 거 아니야?
뭐가 악의적이야? 뉴욕 세사모가 나를 초청한 게 아니라는 걸 밝히는 게 그게 왜 악의적이야? 너희들 공식적으로 그렇게 정한 거 아니야. 내가 솔직히 해서 오늘은 이 얘기 안 할라 그랬어. 오늘은 내가 이 얘기 안 하고 지금 사실 이 사람들 말고 지금 수십 명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 그 얘기 취합해서 내일 아름답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 댓글 달았더라고. 그래서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뉴욕 세상에서 여러 번 망부 광고를 했었어요. 저로서는 망부님께서 망부 강연에서 유가족을 위해 컵을 팔던 뉴욕 세사모 사람들이 방송에서 언급하실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실 정도였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리하게 화를 낸 건가요? 내가 1월 5일 이전에는 컵 팔았다는 얘기 안 했잖아. 그지? 내가 1월 5일 이전에는 뉴욕 세사모가 나를 공식적으로 초청하지 않기로 해놓고 그 자리에 와서 컵 팔았다는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내가 지금 무리하게 화내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망치 부인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해놓고 나를 강연으로 부른 자리에서 나한테 사전에 인사도 없고 해명도 없이 공식적인 뉴욕 세사모가 와서 컵을 팔았는데 이게 화낼 일이 아닌 거야? 이게 화낼 일이 아니냐고. 그래놓고 나한테 공개 사과를 요구했는데 공개 사과를 요구한 거에 왜 화를 내냐고? 내가 지금 내가 저긴가? 상황 판단을 잘 못한 건가?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실 때요, 제가 지금 그 나를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 말고 내가 안 했어. 그런데 그게 악의적으로 반복하는 의도가 뭐냐고 나한테 공개 사과를 요구했을 때 화를 내는 게 내가 비정상이야? 나한테 자기네들이 공개적으로 나를 초청한 일에 빠지기로 해놓고 그래서 모두가 개별적으로 참여해놓고 그 자리에 뉴욕 세사모 가서 컵을 팔았는데 나한테 인사도 없이 그게 화낼 일이 아니야? 화낼 만한 일인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까 이게 한국인은 화를 내도 미국인은 화가 안 나나?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여기 화를 안 내나 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점에 화가 난지를 모르는 것 같아. 첫 번째로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지 않아서 뉴욕은 초청 도시에 없었다고. 그러면 내가 뉴욕을 못 갈 뻔했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에 화가 났었던 거야. 그럼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에 뭔가 사람들 팬클럽이 모여가지고 진행을 했어. 그러면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오지 않기로 했으면 끝까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말아야지. 거기 와서 컵 팔고 행사를 했잖아. 그럼 행사할 수 있어. 그러나 행사를 하기 전에 나한테 와서 인사라도 해야지.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인간에 대한 예의 아니야?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초청하진 않았지만 망치 부인이 와서 100여 명이 모였고 거기서 몇백 개의 컵을 팔았어. 그러면 망치 부인 덕분에 컵을 팔게 됐다. 감사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과는 안 해도. 내가 무리하게 화를 내고 있는 건가? 망치 부인 강연회가 있어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몇백 개의 컵을 팔아줬으면 망치 부인 덕분이다. 고맙다. 인사 한마디 하는 게 예의지. 내가 공치살 하자는 게 아니라 한마디 없이 갔어. 내가 섭섭하다고 얘기했어? 나한테 사과도 없이 컵을 몇백 개를 팔고 갔는데 그 컵을 산 사람은 자기가 컵 샀다고 나한테 자랑하고 가더라고. 그 컵을 사서 나한테 뭔가 도움되는 줄 알고 컵 사서 간 거야. 그걸 보고 와서 내가 한마디라도 했니? 너는 왜 그런 식으로 했냐고 욕이라도 한마디 했어?
어따 대고 공개 사과질이야. 공개 사과 요구질이야.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 사는 20, 30대는 그렇게 생각하나 봐.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도봉산 밑에서 40년 살다 보니까 한국적 정서에선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일인데 그래도 내가 덮고 넘어갔잖아. 그런데 공개 사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터진 거야. 예. 자, 내가 이 얘기도 다 아는데 안 할라 그랬다니까. 내가 이 얘기를 다 알면서도 안 했잖아. 이 댓글 쓰기 전에 안 했잖아. 알면서 안 했잖아. 이 얘기가 나면 너무 추저분해지니까 안 했잖아. 근데 왜 써? 왜 이런 식으로 댓글로 거짓말해? 응?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는 진실을 밝히는 거 아니야? 자, 넘어가서 예. 그 컵 하나가 15,000원이었어. 15,000원짜리 컵을 거기서 뭐 100몇십 개인가 뭐 200몇 개인가 팔았다는 거야. 응? 뭐 몇 개를 팔았는지 내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어. 예. 자,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유가족들을 위해 컵을 팔던 뉴욕 세사모 사람들이 방송에서 언급하실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실 정도였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뉴욕 세사모를 앞에서도 뒤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신 것도 솔직히 상처가 돼요. 내가 앞에서 뒤에서 뭐라 그랬는데? 니네가 나한테 공개 사과 요구하기 전에 너에 대해서 뭘 얘기했는데? 내 앞에서 뒤에서 뭘 얘기했는데? 그 다음 다들 좋은 마음으로 세월호를 위해 각자 자기의 역량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맞아. 살아온 환경과 여건 성향으로 방법과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른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의도는 같은 건데 이해하고 보듬어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서로 헐뜯고 미워할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너네 뉴저지 세사모한테 못되게 굴었어? 이 말을 그대로 너희들한테 돌려주면 이렇게 각자 살아온 환경, 여건, 성향, 접근 방식이 달라서 서로 보듬어주고 이해하면 되는데 뉴저지 세사모랑 같이 못 간다. 그런 얘기 왜 했어? 너네가 그따위 짓만 안 했으면 내가 모른 척하고 넘어갔잖아. 너희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줄도 모르고 남들의 잘못은 기어이 밝혀내고 니네는 이해받고 보듬어줘야 되고 왜 다른 사람은 이해하고 보듬질 못해? 이해본 적도 없는 뉴저지 세사모가 뭔가 좀 해보겠다는데 기어이 뉴저지 세사모가 세상을 만들려고 해서 문제라고 뉴욕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알고 보니까 뉴저지 세사모 여러분 나는 진짜 나한테 뉴저지 세사모가 없는데 그날 만들었다 해서 나 그렇게 믿고 있었어. 그런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11월 초에 박근혜 저기 미국 갔을 때 그때 광고를 하잖아. 거기 뉴저지 세사모 이름이 있어. 그러면 뉴저지 세사모가 있었단 얘기야. 그런데 내가 간 자리에서 내 이름 팔아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한 거야. 이미 11월 초에 박근혜 미국에 오는 거에 비판하는 광고 낼 때 뉴저지 세사모 이름이 있었더만 나한테 꼬박 거짓말하고 그래서 내가 뉴저지 세사모 해체해버리라고 월요일에 쌍욕을 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뉴저지 세사모한테 미안해 죽겠어. 근데 뉴저지 세사모가 자기 의사표현 잘 못해. 보니까 속으로 꿍꿍 앓기만 하고 글 보내온 것도 보면 이게 좀 조리 있게 설명도 잘 못하고 그래. 세사모 얘기 지겨워. 깡랭님 잘 들어요.
내가 지금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그래. 내가 만들자고 얘기했어. 아니, 내가 만들려는 게 아니라 민주시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랬어. 깡냉님 대답하세요.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비판하는 세력이 있어. 지금 이 싸움은 그 싸움이야. 지겨워요? 이래도 지겨워? 세사모 얘기 그만 듣고 싶어? 지겨운 사람 손들어. 자, 세사모 얘기가 지겨운 사람 빨리 손들어. 얼른 손들어. 좋아. 손들어. 그래. 자, 또 손들어. 얼른 손들어. 잘하고 있어. 그래. 오케이. 자, 일단 또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세사모 이야기가 지겨운 사람들 듣지 않게 해결해 드리고 넘어갑니다. 네.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쓸데없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아까 또 있었는데 보자. 다시 그래. 자, 일단 정리했고 따 손들어봐. 또 지겹다. 손들어 얼른. 얼른 손들어. 내가 한순간에 정리해줄게. 오케이. 고마워요. 안 들을 수 있도록 정리해줄게요. 땡큐. 자, 또. 고마워요. 아니, 손 들면 왜 안 돼? 손을 들어야지. 아이, 저것들 쫓아내기 전에 불탄 10미닛을 할걸. 자, 그래서, 지금, 지겨운 사람들은 나가. 지겨운 사람들은 나가고, 내가 이번 싸움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해. 무슨 얘기냐면, 영적 싸움이야. 여러분, 물신 숭배사상 들어봤죠? 물신 숭배사상. 지금 무슨 얘기냐면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게 물신이라는 거야. 물질의 신. 물질을 그러니까 황금신을 섬긴다는 얘기 하잖아. 황금신을 섬기는 자들과 지금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그들이 돈 때문에 돌아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일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일을 저지르면서 인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그들과의 물신 숭배사상과의 전쟁을 하는 과정이야. 이걸 하는데 필요한 게 민주시민 네트워크야. 그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반대한 놈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망치 부인이 며칠 동안 왜 뉴욕 얘기한지 몰랐지? 망치 부인이 왜 며칠 동안 세사모 얘기하는지 몰랐죠? 내가 지금 이 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 몰랐어? 내가 왜 갑자기 뉴욕 얘기를 끄집어냈는지 여러분 잘 몰랐죠? 알았다. 망치 부인이 왜 뉴욕 얘기를 하는지는 알았던 사람 말고 몰랐던 사람. 왜 뉴욕 얘기를 하는지 몰랐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몰랐던 사람이 많죠? 안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몰랐을 거야. 대부분. 그죠? 대부분 몰랐을 거야. 이게 그래서 다 연결된 싸움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손드는 애들 싹 봐봐. 얘네 누구야? 우리 옛날에 나한테 많이 악플 달고 블랙 걸렸던 애들이 지금 싹 손들고 있잖아. 그죠? 댓글 부대죠? 25만원짜리? 25만원짜리 댓글 부대들이 손들면서 이 얘기 하지 말래잖아. 욕정원이들이. 이 욕정원이들이 왜 이걸 반대하겠어?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읽읍시다. 뉴욕 세사모를 다른 타주에서 왕따시킬 거라고 말하면서 뉴저지 세사모를 만든 사람도 머그잔 파는 사람들이 자기 못 본 척한 것만 빼면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굴욕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그분도에서 뉴욕 세사모를 다른 타주에서 왕따시킬 거라고 말하면서 부분.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를 내가 알아봤어. 이것도 내가 어떻게 된 건지를 알아봤더니 이게 이제 뉴저지 세사모를 하겠다는 그 뉴욕의 강연 주체가 잘못을 한 거야. 여러분, 내가 1월 5일 날 뉴욕의 그 리더에 대해서 내가 심하게 비판했잖아요. 기억나요? 내가 그 1월 5일 날 뉴욕의 준비 주체가 잘못한 거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해서 나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했냐, 잘못했냐, 막 야단을 쳤잖아. 그 뉴욕의 준비 주체가 막 울면서 나한테 사과했어. 잘못했다고. 리더십이 없다고 내가 막 비판했잖아. 그 친구가 그 뉴욕 세사모에 결합되어 있는 사람하고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에 나오는 내용이야, 이게. 그 대화 메시지 전후 사정을 보면 이 친구가 굉장히 화가 나 있어. 그러니까 뉴저지 세사모가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뭐였냐면,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 지금 이제 뉴욕,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여기 뉴욕이 이렇게 있다고. 뉴욕의 이 삼각형 끝터리가 뉴욕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뉴저지로 넘어가는 게 다리가 있어. 그리고 이 다리의 이쪽, 그러니까 뉴욕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이, 그러니까 뉴욕이 요만큼 있으면 여기가 퀸즈, 여기가 뉴저지야. 그런데 뉴저지가 북부, 중부, 남부로 되어 있어. 근데 이 뉴저지 북부가 여기 이 퀸즈에서 뉴욕을 거쳐 지나가면 안 막히면 1시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뉴저지 세사모더러 자기네들이 뉴저지 북부까지, 뉴저지 북부에 한인이 많아. 자기네들이 뉴저지 북부까지 묶어서 할 테니까 뉴저지 세사모가 만들어졌으니 2, 3일 중부로 내려가라는 거야. 그런데 중부에는 북부만큼 사람이 많지 않아. 근데 뉴저지 세사모가 만들어졌는데 왜 북부는 지네가 하고 중부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뉴저지 세사모가 싫다고 그런 거야. 자기네들의 근거지가 북부니까 북부에 가까운 사람들 뉴저지 북부가 하겠다. 그걸 못하게 한 거야. 그래놓고 중부로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뉴저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잘 들어요. 뉴저지 북부에서 중부로 내려가는데 톨게이트비가 33,000원이야. 뉴저지 북부에서 중부로 내려가는데 톨게이트비가 33,000원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내려가면 33,000원이야. 10명이 내려가면 33만원이고. 그 사람들들은 왜 내려가서 하라 그러냐고. 거기서 하겠다는데. 그래놓고 뭐라 그랬냐면 뉴욕 세사모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 그랬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30달러. 30달러가 우리 돈으로 33,000원이잖아.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그래서 이 뉴저지 세사모 하는 이 인간이, 이 여자가 되게 화가 난 거야. 앞뒤로 막 화를 내면서 싸운 거야, 둘이. 그 과정에서 뉴욕 세사모를 왕따시키겠다는 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만 그 말만 딱 떠가지고 돌렸더만. 응? 그 왕따시키려고 했다는 얘기만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네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밝히고, 뉴욕 세사모를 뉴저지 세사모한 여자애가 뭐 왕따시키려고 했다.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비겁해! 물론, 그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리더십도 없으면서 왕따시키겠다고 말을 한 애도 잘못이야. 그러나 그 애가 그 말을 하기까지 앞뒤의 과정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오고 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건 누군데? 머그잔 파는 사람들이 자기 못 본 척한 것만 빼면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굴욕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그분도, 그게 누구냐? 이게 누구야? 머그잔 파는 사람들이 자기 못 본 척한 것만 빼면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굴욕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그분도, 그게 누구냐고? 나야? 이게 나야? 그냥 그런 건 다음에라도 어디 가서 누구에게라도 쉽게 말하거나 글로 남기지 마시기를. 반사다, 반사. 너한테 반사야.
나중에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 공적인 일에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은 언젠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와 칠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반사야, 반사.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야. 어? 그리고 망부는 유가족 초청 얘기는 정말로 하시지 말았어야 했어요. 자세한 상황도 모르시고 그리고 아신다고 해도 유가족분들에게 피해가 될 만한 말들을 이게 왜 유가족분들한테 피해가 돼? 진지하게 물을게요. 이게 왜 나는 정말 묻고 싶어. 지금 뉴욕 세사모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밝히는 게 왜 유가족한테 피해가 되냐? 어? 이게 왜 유가족분들한테 피해가 될 만한 말들. 이게 왜 유가족한테 피해가 돼? 너네가 유가족한테 이런 얘기 다 밝히지 않아놓고 요 내용을 내가 밝히니까 당황하는 거 아니야? 알고 가야지. 너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고 가서 거기 가서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보다 알고 가야지. 어디서 유가족을 갖다 붙여? 그렇게 방송에서 다루실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다루지 않을 얘기를 왜 나한테 공개 사과를 요구해? 나는 나한테 벌어진 모든 일을 공개하는 사람이야. 어? 나한테 얘기가 들어오면 그건 공개되는 거야. 저는 유가족분들을 정말 지켜드리고 아끼고 보호하고 싶어요. 정말로 유가족을 아끼고 지키고 보호하고 싶으면 뉴저지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초청하게 할 때 그걸 도와줘야지. 뉴저지 세사모가 결합하는 강연은 절대 못하겠다. 그게 정말 유가족을 보호하는 길이니? 그게 정말로 유가족을 보호하고 지키고 싶어서 뉴저지는 빠져라, LA는 따로 해라 그러는 거야? 그게 정말 유가족을 위한 거야? 뉴저지 북부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뉴저지 세사모가 뉴저지 북부에서 하겠다는데 그거 못하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비난하고,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게 LA라서 LA에 그 김영호 씨 모시고 싶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야? 그분들에 관한 불확실한 사실, 불편하게 할 상황들을 방송에서 입에 올리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니네가 미씨에 글 쓰는 건 되고 내가 방송에서 말하는 거 아니니? 쓰려면 정확하게 써야지. 오늘의 댓글 연속극은 여기까지. 오늘의 댓글 연속극은 여기까지야. 이 사람의 IP는 얘 IP는 74.231 74.231이면서 보기 IP가 두 개야. 127.1하고 74.231하고 두 가지 IP로 올라온 글이야. 실시간 댓글은 아닌 것 같고, 어제 그 내가 쭉 읽은 댓글에 마지막 달린 댓글이 캡처돼서 왔어. 자, 여러분, 나는요, 내가 어저께 뭐라 그랬어? 내 어제 방송에서 나는 뉴욕 세사모 전체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뭐라 했어? 뉴욕 세사모를 짓밟고 죽이고 가야 되면 안 된다. 뉴욕 세사모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 뉴욕 세사모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지. 뉴욕 세사모의 몇 명이 문제다. 뉴욕 세사모 전체의 잘못 아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죠? 그 다음 뉴욕 세사모 중에서도 그럼 그 몇 명,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야 되느냐?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 몇 명을 제거하고 가라 그랬어?
그 사람들도 제거하면 안 된다 그랬지. 어? 내가 그 사람들도 제거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까지 품고 가야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방송한 다음에 이 댓글이 달린 거야. 내가 어저께 뉴욕 세사모 전체의 잘못 아니고 뉴욕 세사모에서 몇 사람의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합쳐서 긍정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방송에 대한 그 반응이 이 댓글이야. 응.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옛날에 2010년에 민주당의 개혁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때 민주당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에 시청자들보다 절반밖에 안 듣는 거야. 내가 그때 얘기했던 개혁의 내용이 뭐였냐면 전당대회를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이게 전국에서 버스 빌려서 가서 전당대회를 하는 비용이 11억 든다. 그 11억이란 돈을 누가 만들었겠냐. 그래서 민주당을 네트워크 정당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그때 나야. 문성근 선수가 국민의 명령 얘기하기 한참 전에 내가 민주당의 개혁의 방향을 얘기하면서 그 8월 1일부터 7일까지 내가 시리즈로 민주당 개혁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했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저는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에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안 듣더라고. 아직도 이 얘기니. 이 얘기 왜 합니까? 지금 뉴욕 세사모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뉴욕 세사모에서 몇 명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뉴욕 세사모라는 매우 긍정적인 자산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망치 부인이 원하는 건 뭔데? 민주시민 네트워크야. 어제 봤죠? 민주시민 네트워크 무슨 민주시민 네트워크냐고 비웃는 거. 이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야. 그런데 이 열쇠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는 빠져라, 누구는 끼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끼어든 거야. 물론 다 알면서도 내가 빠질라 그랬지. 내가 알면서도 빠질라 그랬어. 지네들끼리 문제라고, 지네들이 알아서 풀으라고. 그런데 나한테 공개 사과 요구를 했잖아. 나한테 공개 사과 요구를 한 순간 자기네들끼리의 문제가 나한테 온 거야. 거기서 알아서 끝냈어야지. 자기네들이 뉴저지 세사모하고 뉴욕 세사모하고 일정 문제로 싸우면서 나한테 공개 사과 요구를 했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끼어든 거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지금 뭐 방폭 준비 중이래? 오케이. 예. 자, 지금 저기 방송이 뭐 버퍼가 심한가요? 이 얘기가 정리가 안 되나 싶어서 아직도라고 얘기한 거다. 정리 안 돼요, 이거. 요거 오래 갑니다. 제가 볼 때 이 얘기요. 적어도 한 1, 2주일은 갈 거예요. 예. 이 이야기가 1, 2주일은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까지 답을 썼잖아. 내가 어저께 뭐라고 그러든 이게 버퍼 있어요. 버퍼가 오는 이유를 모르겠네. 잠깐만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자, 왜 이야기를 계속 하는지. 이 컴퓨터 새로 만든 컴퓨터야. 새로 조립한. 괜찮아졌어요? 노래 튼다니까? 버퍼 없음. 그럼 마저 얘기할게요. 예. 자, 결국은 뭐냐면,
이게 나는 내가 미국 가서 본 게 뭐냐면, 내가 미국에서 사람들 좀 만나봤잖아. 내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서로 몰라. 미국에서 이제 각 도시별로 움직였기 때문에 도시별 주체들이 잘 몰라. 얼굴도 몰라. 서로 자기네들끼리 얼굴도 모르고, 그리고 막 이제 인터넷상에서 만나가지고 그 미주의 새사모를 만들어 가는 거야. 나는 다 봤잖아. 나는 가서 다 보고 도시마다의 내가 에너지와 기운을 느끼는 사람이잖아. 봤는데 뭘 느꼈느냐 하면, 이 각 도시별 이 주체들이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 정말 누구누구도 당장 내쫓겠다 싶었어. 내가 미국을 쭉 돌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의 에너지가 서로 지금 다투고 경쟁하는 이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모아만 내면 당장 누구누구도 내일이라도 물러나게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야. 그 에너지를 내가 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에너지들을 모을 수만 있다면, 당장 박근혜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걸 느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죽여주겠다 그러고 왔는데, 이렇게 쌈박질이야. 이렇게 쌈박질이야. 그래서 그래도 내가 모른 척 하려고 했어. 왜? 나의 기본 원칙은 각자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야.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해결의 경험이 쌓이고 그걸로 성장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싸워서 이기면 그걸로 정리된다. 그런데 계속 날 걸고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지. 요 문제는 내가 개입해야 되는 문제구나. 내 문제 아니라고 덮고 넘어왔더니 그렇게 덮을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제가요, 여러분, 단지 이 지역의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가 굉장히 상징적 문제야. 뭐냐면 지금 미주의 한인사회가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분열된 이유가 뭐냐면 각각의 내가 대장하겠다. 어느 지역에나 내가 대장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래서 지금 다 분열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분열 때문에 씨발 한국 사람 안 돼. 이대로 그러니까 차라리 이러면 망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달리 봐봐.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내가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야. 내가 하겠다는 사람이. 다른 말로 내가 하겠다는 사람들을 다 묶어낼 수만 있다면 내가 하겠다는 이 에너지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만 있다면 그 힘은 측정 불가능이야. 그 힘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게 기적의 가능성이었어. 우리 민족이 모이기만 하면, 한국 사람이 단결만 하면 기적을 이루어왔던 역사들을 왜 나한테 보이셨는가? 왜 내가 그런 것들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셨을까? 그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읽어드린 댓글이 뉴욕 새사모 전체의 댓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댓글이 뉴욕 새사모 전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또 뉴욕 새사모를 해체해야 된다고 얘기한 새끼들은 누구야? 박근혜 지지자야. 박근혜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뉴욕 새사모 너무 사랑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 뉴욕 새사모가 정말 큰일하길 바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큰일을 해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가자는 거야. 장애물이 그 사람들인가? 그럼 그 사람들을 제거하자는 건가? 아니야. 중요한 얘기. 장애물이 뭐냐? 그 사람들을 묶고 있는 생각의 틀이야. 이 사람들한테는 소위 나한테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고 자기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나한테 공개 사과를 하면서도 왜 화내냐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응?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경험이 없는 거야. 내가 볼 때 지금 나한테 이렇게 그 댓글로 항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 생각에는 그냥 일반적인 주부들이고
일반적인 주부들이고 이제까지 그냥 내 가족, 내 아이만 보고 살아온 사람들인 것 같아. 지나치게 무슨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거나 이런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세월호 문제를 통해서 깨어났어. 그래서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어.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한 집행력이 있다는 거야. 일을 하자. 그럼 으쌰으쌰 해갖고 굉장히 일을 잘하는 거야. 근데 일을 굉장히 잘하는데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게 뭐야?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야당이 세월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묶여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망치 부인이 야당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이 망치 부인이 오면 민주당 쪽 입장이 들어올까봐 그래서 거부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가 싫으면 세월호 싸움 못하지. 세월호 싸움을 이 6개월이 넘게 이어왔다니까? 정치적이란 얘기가 뭐냐? 망치 부인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얘기야. 망치 부인이 지나치게 민주당의 입장에서 판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싫은 거야. 왜?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왜 안 되는데? 민주당더러 망치 부인의 주장이 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바람에 맞게, 요구에 맞게 똑바로 싸워라. 그게 왜 틀렸지? 그들이 싸우면 안 되나? 망치 부인이 지금의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야당이 야당다워야 된다. 서민의 편에 서서 권력자들과 싸우는 야당이 돼야 된다는 요구가 잘못된 건가? 왜 내가 민주당 편에 서서 얘기한다고 내가 뉴욕에 오는 걸 반대해? 응? 누굴 위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한계, 그러니까 망치 부인을 잘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날 몰라. 망치 부인 방송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망치 부인 누군지도 모르고, 한마디로 내 철학과 사상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망치 부인이 민주당 빠순이다. 누군가 그렇게 들었겠지. 내가 민주당의 입장에 서서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누군가에게 들었겠지. 그 전달한 누군가는 누굴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날 모르는 거야. 날 모르면서 막연한 반감, 막연한 불신감,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친구들이 일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집행력이 뛰어난 친구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의 무한한 능력을 쓸데없이 아군한테 총질하는 데 쓰고 있다고. 이 친구들이 정말로 방향만, 자기의 틀만 깨고 나오면 아주 쓸만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천리마? 천리마는 야생마잖아. 근데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데 이 야생마를 길들이면 이게 맞아. 잘못했어. 야생마를 길들이면 천리마가 된다고. 야생마는 어디에서 사람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달리잖아. 계속 달리는 말을 붙들어서 고삐를 씌우는 게 어려워. 근데 고삐를 씌우면 천리를 가잖아. 그게 야생마야. 내가 고삐를 씌우고 길을 들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들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뉴욕 세사모에서 나 때문에 열받아 있는 5 아줌마, 당신들은 야생마라고. 당신들이 지금까지 당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그래서 괜히 아군한테 총질하는데 당신들의 에너지를 낭비한 건데, 내가 볼 때 당신들이 하나로 합치고 다른 주들에게 다른 주들과 정말 한 마음으로 합치려는 그런 마음만 갖는다면 당신들이 지구를 바꿀 수 있다고. 지구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인데 방향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럼 내일 또 엉뚱한 댓글 달겠지. 댓글만 달아봐. 내가 또 얘기하지. 내가 아직 안 깐 거 많다? 안 깐 얘기 많아? 여자 몇 명에 헷갈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일하는 게 굉장히 유능한 친구들이야. 되게 유능해서 내가 볼 때 이 친구들의 능력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날 하나 들었다 놓을 수 있는 여자들이야.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여자들이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알고 이 일을 진행하는 능력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려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몇 가지 잘못된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 때문에 몇 가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 때문에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그들에게 말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닐까?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왠지 굉장히 끌려. 나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왠지 그 어려운 상대, 그 어려운 목표에 더 많이 끌렸어. 그리고 이렇게 애들을 가르칠 때도,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도 그 말썽꾸러기들,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게 더 좋았어. 그 과고반, 외고반에서 잘 나가는 애들보다 꼴등반 애들. 왜냐하면 얘네들이 정신 차리면 무섭거든. 이제까지 공부 안 했던 애들이 공부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성과가 빨리 나왔어. 난 그래서 어려운 애들을 더 좋아했어. 근데 이번에 지금 그 뉴욕에서 나 때문에 나한테 지금 공개 사과를 요구한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고 싶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잘 발휘해서 큰일 했으면 좋겠어. 뭐 계속 거절할 수도 있지. 그리고 나랑 인연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나랑 인연이 안 되면 내가 볼 땐 말이야. 내가 살아오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 어떤 사람의 모든 그 용도는 정해져 있어. 당신들의 용도는 정해져 있고 지금 내 손길을 뿌리치고 당신네들의 길을 가잖아. 그러면 나보다 더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될 거야. 나보다 더 험한 상대. 그래서 더 무섭게 결국은 당신들이 해야 될 일로 끌려오게 돼 있다니까. 지금 이쯤에서 망치 부인의 요구대로 지금 미국에 같이 준비하다가 마음들 상해가지고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시 모이는 자리를 만들지.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모두가 실수를 해요.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해. 내가 늘 얘기하잖아. 세상의 인간 중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인간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그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바뀌어. 실수와 실패 속에 머물면서 아니라고 부정하면 그 실수와 실패 속에 갇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실수와 실패를 쿨하게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실수와 실패가 재산이 돼. 그 사람은 훨씬 더 커지는 거야. 그의 한계를 뚫고 더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우리 모두는 실수해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이 나의 실수이고 실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나는 이 실수와 실패를 내일 반성하고 그 다음에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오늘을 버리지 마세요. 과거에 잘못한 거 잘못이라고 쿨하게 인정하고 내일을 다시 반성하면서 준비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우주를 깨울 에너지인데 왜 그렇게 낭비하고 있냔 말이야. 나 때문에 화냈다면 미안해. 그 말이 뭐 그렇게 어려워.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 말이 뭘 그렇게 어려워. 한번 해봐. 그거 쉬워.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어렵지 않은 일이야. 한번 해봐. 이 일을 맨 처음에 하잖아? 그 말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당신이 그 말을 입 밖에 내세우는 순간
당신의 미래는 빌 게이츠보다, 워렌 버핏보다, 스티브 잡스보다 더 훌륭해질 거야. 우리 모든 사람은요,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고 실패와 실수에 갇혀서 나의 오늘과 내일을 버리고 있는 거야. 우리 모든 인류는 어제, 그제, 그 전날 실수했어. 그 실수하고 실패의 경험을 경험으로 만들어서 오늘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때 내일이 있는 거야. 나는 당신들을 기다립니다. 직접 대화하길 원하고요. 기대가 커요. 당신들이 정말 나를 받아들여만 준다면 나는 당신들과 더불어서 세상을 바꿔보고 싶어. 물론 당신들이 쉽게 오진 않을 것 같아.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쉽게 다가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콩나물에 물 주듯이, 이 콩나물이 말이에요, 콩나물에 물을 주잖아. 그러면 물이 다 빠져나가. 물이 다 빠져나가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로 보여. 그런데 이게 말이야, 다음날 뚜껑을 딱 열어보면 콩나물이 쑥 자라있거든요. 아무 소용없는 우리 엄마가 내 어린 시절에 콩나물에 물 주란 얘기를 많이 하셨어. 그럼 내가 물 줘봤자 다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는 며칠 동안 나한테 콩나물에 물 주란 일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아주 어린 나이에, 내가 4학년쯤이었나? 그걸 깨달은 거야. 어머, 콩나물에 물을 주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일주일 만에 쑥 자라있네?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네가 나중에 어떤 일을 위해 노력할 때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 때 오늘을 기억해라. 우리 엄마 너무 멋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네가 어느 날, 네가 나중에 커서 뭔가 노력할 때 그 노력이 아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오늘을 기억해라.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지만 한동안 똑같은 일을 하고 나면 지나서 보면 쑥 자라있는 거다. 나는 그래서 지금도 콩나물 생각을 해요. 콩나물에 물을 또 줬는데 사실 2번 만에 자라는 콩나물이 어딨어. 내가 보니까 콩나물에 한 일주일 이상은 물을 줘야 돼. 계속 할 거야. 지겹더라도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왜. 여러분 풍선 불 줄 알아요? 풍선 불어봤죠? 풍선 불 때 맨 처음에 새풍선, 짱짱한 새풍선 불 때 어때요? 막 불어도 안 불어나. 막 있잖아. 안 불어나려고.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훅 불면 확 커지잖아. 그 풍선이 커지기까지 힘든 거예요. 핏줄이 터질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 그걸 경험하고 나면 커지는 거야. 터질 때까지 커질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이 그 단계예요. 여러분 좀 방송 듣기가 지겹고, 왜 자꾸 우리랑 관계없는 얘기 하지? 우리랑 관계없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내가 왜 민주시민 네트워크 하자 그랬어. 내가 그 민주시민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응답받은 날 내가 두려움에 떨었잖아. 어머,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면서 나 못한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한국에서 입 밖에 내면 못 나가게 할까봐 아무 말 안 하고 미국 가갖고 처음 발표했잖아. 왜 민주시민 네트워크가 필요하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정부의 틀 안에서 갇혀있는데 외국에 우리의 지원군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싸움에 지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있다. 그들을 하나로 모아내야 된다. 그게 민주시민 네트워크다. 그래서 내가 거길 간 거 아니야. 지금 분열되어 있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분열이 아니라 분출이야. 분열이 아니라 분출이야. 나 여기 화산 있다. 여기도 있다. 에너지 보여주는 거야. 이제 그 에너지들을 모으기만 하면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어. 그 에너지를 모으기만 하면 우주 최강의 한국인이 되는 거야. 우주 최강의 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데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지. 못 알아듣는 애들도 많고. 그죠? 힘든 일이에요. 근데 내가 뭐라 했어? 망치 부인은 원래 쉬운 거 안 좋아한다고.
힘든 거 좋아한다고. 이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실패할지도 모르는 일을 도전할 때 그게 참 이게 중독성이 있거든.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큰 일인데 이걸 계속 도전해서 실패도 하지. 많이. 하지만 그걸 성공했을 때 그 쾌감은 안 해본 사람 모른다? 나는 이제 나한테 그 사람들이 말을 걸었을 때 나는 작심을 했지. 그래? 한번 해보자. 끝까지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내가 여러 번 겪어봤거든? 내가 아무리 길이라고 가르쳐줘도 안 한 사람들 많더라고. 또 그럴 수도 있지. 또 실패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진 않아. 실패를 통해서 나는 경험치를 쌓는 사람이니까. 자, 오늘 망치부인 방송 어떠셨어요? 야! 왜 제목하고 다른 얘기했냐? 에휴, 이 제목하고 다른 얘기라고 들리는 너의 귀가 네 탓이겠냐?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송은 아니야. 아무나 듣고 이해하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네가 다 알아듣길 바라진 않아. 뉴욕 새사모 화이팅! 난 뉴욕 새사모가 한 번만 생각을 달리하면 나 지금 소름이 막 끼쳐. 나 미국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뉴욕 새사모가 한 번만 생각을 달리하고 정말 그동안 마음에 상처받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다시 모으기만 하면 나는 감동할 준비가 돼 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했죠. 바늘로 코끼리 죽이는 법. 바늘로 찔러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찌른다. 미국 갔을 때는 바늘로 찔러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나한테 공개 사과를 요구한 순간 죽을 때까지 찔러보기로 했어. 다른 말로 될 때까지 해본다는 거지.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내가 달리 할 일도 없고 될 때까지 해보려고. 그러다 죽으면 내 다음 때가 또 해보겠지. 망공이산이라고 들어봤나? 망치 부인이 하다 죽으면 콩사탕이 이어가겠지. 콩사탕이 죽으면 우리 조카 손주가 이어가고. 언젠가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아니 아직 마무리하고 있어. 내가 달리 할 일이 없어. 살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딱히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방송이나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어요? 드셨다면 추천. 마음에 안 드셨다면 왜 자꾸 와서 그렇게 시비 걸고 그래. 아프리카에 좋은 방송 많아. 자,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준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초콜릿으로 우리 망치 부인의 불타는 10미닛, 여러분의 스티커로 1000명방, 여러분의 별풍선으로 망치 부인의 방송 제작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도 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추천해주신 2873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불탄 템밋 한 번밖에 못 눌러갖고 그냥 추천이 적네요. 예, 내일은 더 많은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요.
이 방송을 녹화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갈 길이 참 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아요? 오늘 우리가 출발한 이 싸움이 진짜 무서운 싸움이라는 거. AI와의 싸움이야. 조류독감 말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재벌들, 그 재벌들 뒤에 있는 황금 만능주의, 물신, 황금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무서운 싸움을 시작하는데 맷집 좀 키워야지. 어려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예, 어려운 싸움.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 될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목표는 모든 인간이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피부색이나 인종에 따라, 성별에 따라 또는 성적 취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나라. 모든 인간이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사랑받고 존중받는 나라. 그래서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자칭 불량주부, 국세청 지정 방송인, 법원 지정 영향력 있는 언론인의 생방송 시사 수다방이었습니다. 다음 수다는 월요일날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할게요. 우리 그린짱님, 소중한 행복님, 사랑과 평화님, 또 회민님, 그린짱님, 쪼쭈네님, 이웃집곰님, 패기님, 미스박 밤배님, 그예비 그딸려님, 결이맘님, 모범생 아이님, 조쭈네님, 프랑보아님, 이집션 마우님, 겨자씨님, 아개꽃님, 감사합니다. 예. 부족했나봐요. 처음부터 다시. 친절한 택시님, 조쭈네니님, 또 초보왕님, 그린짱님, 조쭈네님, 푸른소량기님, 차니맘님, 누는 마음이다님, 꿈품은 꿈트리님, 내일을 위하여님, 그린짱님, 꿈꾸는 똥자루님, 내가 국민이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죠, 뭐. 바질량님, 선님, 감사하고요. 자, 지금 다시 생방송 시작했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가 방송을 이렇게 끝냈더니, 뭐 뉴스 안 했다고 좀 섭섭했나봐요. 네, 어쩔 수 없이 다시 시작합니다. 네. 바지량님, 써님, 알고 가자님, 라쿠카 라차님, 머하남님, 코스모스 사랑님, 봄햇살처럼님, 누노님, 독재가 가우님, 민트빛 향기님, 508 고지님, 내가 국민이다님, 보통삼님, 경제부활님, 머하남님,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우리 추천 3,000개 안 된 것도 어떻게 알고. 경제부활님, 머하남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지금 다시 생방송 중이에요. 예, 스마일 세상 푸님, 증조부도 어부님, 힐링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조금 아까 재방송을 시작했는데 방폭이 됐어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생방송. 예. 라일락나무님, 그린짱님, 멘탈 강화중님, 파워블러님, 그린짱님, 내사랑 미니님, 행복송이님, 감사합니다. 네, 고구마 쿠키님, 감사하고요. 사실 아까 방송을 접을 때, 방폭 한번 해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또 우리가 불타는 10미닛을 한 번 더 쏘고, 그래야 우리 또 이렇게 추천이 또 쫙 들어오기 때문에, 예, 고구마 쿠키님, 행복송이님, 내사랑미니님, 그린짱님, 감사합니다. 가을 도드리님, 감사하고요. 네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미용실에서 제대로 못 들었어요. 잘 됐다. 어서오세요. 네. 그니까 아마도 이제 얘네들이 생각한 것 같아. 오늘, 그 방폭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 방송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네. 오늘 방송이 매우 중요했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죠? 사실 오늘 방송 내가 볼 때, 내가 이제까지 한 방송들 중에서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에요. 예. 오늘 방송의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쟤네들이 가리고 싶었던 것 같아. 혜윤님 감사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송을 저것들이 알지. 대자본이 볼 때는. 푸른 하늘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못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사실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놈들이 추산할 때는 내년쯤 경제 위기가 다시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년에 닥칠, 올해일 수도 있겠다. 올 연말 내년 초쯤에 경제 위기가 닥친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지네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털으려고 괜히 이놈 저놈 띄우고, 특히 누구누구가 움직이면 주식값이 술렁술렁 하잖아. 절대 사면 안 된다. 그거 지네들이 갖고 있는 주식 털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네들이 그동안 살았던 거 지금 털으려고. 내가 볼 때 지금이 주식 사면 안 되는 때예요. 얘네들이 지금 주식을 가난한 우리 그 개미들한테 다 떨어버리고 발 빼려는 거야 지금. 지금 쟤네들 경제 위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대기업 있는 사람들 물어봐봐. 대기업 구조조정 다 들어갔어. 특히 임원들. 대기업 임원들 지금 다 구조조정 들어가고 지금 쟤네들은 경제 위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 국민들한테, 여러분 생각해봐요. 미국은 9.11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봐, 이게 방폭이 돼서 이제 1월 8일로 돼 있는 거야. 1월 9일인데 이게 이제 아까 방폭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1월 8일 어저께 걸로 돌아온 거예요. 269일인데 268일로 보이고, 이게 이제, 그리고 아까 색깔도 내가 바꿨는데, 그지? 야, 이 새끼들. 그만큼 내가 무서웠단 얘기지. 그죠? 그게 이제 방폭이 되면 이렇게 오늘 방송한 모든 조적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제목도. 제목도 과거로, 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뜨더라고. 어제 방송 제목으로. 근데 제목은 바꿨는데 자막은 못 바꿨어. 깜빡했어. 고마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사실 내가 오늘 했어야 됐던 얘기인데 까먹었어. 멋있게 그 뉴욕의 주체들 세워주느라고 까먹은 얘기인데, 지금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올 연말이나 후년에 그러니까 내년쯤에 경제 위기를 준비하는 세력이 있는데, 왜 준비하느냐?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9.11 테러를 일으킨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의 보장, 자유, 인권 이런 걸 완전히 없애버렸잖아. 우리나라는 어땠어? 우리나라는 굉장히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던 나라였는데 97년에 IMF를 딱 불러들이면서 노동운동을 끝내버린 거야. 참, 그것도 내가 까먹었던 건데. 지금 딱 방폭된 이유가 그거구나. 그 얘기 하라고. 방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받은 메시지는 뭐냐? 미국이 9.11을 통해서 인권의식과 자유, 사생활의 보장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국민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우리나라는 IMF를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라는 얘기 자체가 사라진 거야. 미국도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왔잖아.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떤 요구 이런 걸 싹 포기하게 된 거야. 우리나라는 IMF 때문에 그 헌법이 보장한 근로의 권리를 포기하게 됐잖아. 그쵸? 어머, 내가 사실 이 얘기를 모르고 있었는데 방폭돼서 깨닫게 됐네. 아니, 나 솔직히 지금 그냥 손님들 몇 명 들어오면 그냥 끝낼라 그랬어. 근데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네. 아까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 뭐였냐면, 소위 지금 우리 시대는 물신, 황금신을 섬기는 자들, 황금신을 섬기는 자들하고 우리의 전쟁이라 그랬잖아. 지금 이 사회 구조는, 지금 이제 이 프랑스의 그 시사 만화가, 근데 그 만화책이 좀 이상한 책이더라고. 하여튼 그 테러 사건을 통해서 프랑스에서는 반이슬람 시위가 벌어졌다는 거야. 누굴까? 왜 그 시위가 반이슬람 시위로 되냐고. 이슬람 세력들도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그런 테러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반이슬람 그 시위로 번지고 있냐고. 이건 결국은 이 뭔가 일자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노동 서민들을, 그 노동자 서민들의 어떤 분노를 다른 데로 돌리는 거야. 내가 우리 얘기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목적이 뭐냐면, 지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분노를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는 거라고 부추기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가 공장 공장 다닌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일 못한다고 하루 종일 글 쓰는 애 언제 공장에서 일하니? 어? 자기가 공장에서 일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루 종일 써. 걔는 그렇게 하루 종일 글 쓰면서 언제 공장에서 일하냐고. 이게 뭐냐? 결국은 일자리가 없음으로 인한 불만을 외국인 노동자에게로 몰아가는 것처럼 지금 유럽에서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소위 자동화 기계가 되고 기계를 자동화해서 임금을 아끼려는 재벌들의 욕심이 결국 비용을 아끼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없는 건데 그게 이슬람 때문이다. 중동 이민들 때문이다. 이민자 때문이다. 이민사회 때문이라고 돌리는 거야.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충격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충격파가 필요한 거지. 과연 프랑스 시사 만화 그 잡지사에 총지를 한 건 누구였을까? 누구였을까? 원래 이슬람 종교가요, 굉장히 평화적이에요. 이슬람 종교가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아.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그 종교적인 종교전쟁을 일으켰다. 그게 거짓말이었어. 이 이슬람이요, 어떻게 전파했냐. 이슬람 종교가 그 종교를 전도하는 방식이 칼이 아니었어. 우리는 이제까지 다 그렇게 배웠잖아.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을 들고 정복전쟁을 했다고 배웠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슬람이 종교를 전파했느냐 하면 굉장히 평화적이야. 일단 장사를 하고, 그래서 그 부유한 부유층의 그 재산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권력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권력을 차지한 다음엔 뭐 했냐? 절대 정복민들한테 강제로 이슬람을 믿게 하지 않았어. 세금으로. 이슬람 신앙인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고, 이슬람인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고,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만 세금을 거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전파하는 게 총칼을 들고 막 강제로 전도했다. 그게 아니라 이슬람교를 믿기만 하면 세금을 깎아준 거야. 그 다음에 이슬람 사회에는 뭐가 있냐 하면 서민을 위한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무이자로 가난한 서민이 가난을 증명하잖아. 그럼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 특히 과부나 고아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야. 이자가 없어. 이자가 없이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야.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라고. 그게 이슬람 정신이야. 이슬람에서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돼지가 너무나 많은 식물을 먹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자들이 돼지고기 맛을 알면 돼지를 너도나도 키울 것이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을 돼지가 먹어치울 거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는 거래. 이런 걸 우리가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원래 평화적이야. 그런데 이슬람 종교는 굉장히 폭력적인 것처럼 얘기해. 근데 정말 그들이 이슬람적이냐고. 정말 이슬람이냐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 중동전쟁, 미국과 이슬람 세력의 전쟁 같지만 알고 보면 그거 소련하고 미국의 전쟁이야. 소련하고 미국의 전쟁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슬람과 그 자유세계의 전쟁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한 거지. 그래서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우리한테 계속 왜곡된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서운 사람들인 것처럼 퍼뜨린 거야. 그런 관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영화가 그게 천국의 뭐든가? 그 십자군이 이슬람 군대하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승복하는 과정에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이름이 뭐였지? 그 무슨 천국이 나오는 무슨 영화가 하나 있어. 킹덤 오브 헤븐인가? 그게 그거죠. 십자군하고 이슬람의 전쟁 얘기. 아마 그걸 거야. 예. 그래서 그게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근데 요즘엔 내가 얼마나 웃기냐면 그러니까 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는 아니 며칠이 아니야. 작년부터 자주 나왔던 것 같아. 그 이맘
후세인. 이맘 후세인이란 존재가 있어. 그거 알아요? 이맘 후세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마호메트,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마호메트잖아. 마호메트가 죽은 다음에 이제 마호메트의 권력을 칼리프라 해갖고 이제 이어가는 거야. 근데 칼리프의 권력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3대인가 4대인가 하여튼 이맘 칼리프라고 있어. 이맘 후세인. 근데 이 이맘 후세인이 그 그러니까 그 권력 투쟁 중에서 죽었단 말이야. 죽임을 당해. 그러자 그 이맘 후세인이 죽는 과정, 원래 얘가 이제 성지로 도망을 갔어. 이맘 후세인이 성지로 도망을 가서 그 성지에서 몸을 피하고 있었는데 막 그 민족들이 와서 구해달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이맘 후세인이 그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성지를 나오면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성지를 나와서 그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는 과정에 살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살해당해서 죽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의 죽음을, 그게 이제 이슬람의 시아파하고 순니파가 있는데, 시아파가 그 이슬람의, 그걸 본 이유가 이거구나. 시아파의 기원이 바로 고 이맘 후세인이란 존재야. 그래서 그 이맘 후세인이 이맘 후세인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 시아파 교도들은 1년에 한 번 그 사람의 죽음을 앞두고 무슨 행사를 해. 그래서 그 행사를 할 때 어떡하냐면 그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그걸로 막 자기 몸을 때려. 하나, 둘, 셋, 그래서 계속 자기 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리면서 그 행진을 하는 거야. 그의 죽음이 내 탓이다. 우리가 그를 도와달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돕다가 죽었다. 그게 1400년간의 슬픔인가 그래. 1400년의 눈물인가 1400년의 슬픔인가. 그런 제목으로 프로가 있어. 그게 되게 오래된 프로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게 되게 오래된 프로인데 그 프로를 자주 해줘. 그걸 일단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1400년에 죽은 사람을 가지고 왜 저렇게 울까. 그리고 자기 몸을 막 피투성이로 만들면서 고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머 이슬람 사람들 진짜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죠? 그 이슬람 사람들을 그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게 해. 그 찾아봐봐. 이맘 후세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의식. 그게 계속해서 보도가 나와.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다큐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사실 이슬람에 대해서 좋은 다큐도 많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그래서 이자가 없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슬람 자본의 특성 이런 걸 설명한 많은 좋은 다큐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안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맘 후세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무서운 시아파의 전통 이것만 보여주는 거야. 무슬림 미안해요. 예,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러는데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그 시아파 이맘 후세인의 무서운 다큐를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걸 본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 진짜 무섭다. 정말 무섭고 왠지 뭔가 테러를 할 것 같아. 저런 분노가 있으니까 테러를 하겠구나. 그러잖아. 방폭이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프로를 보면.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요. 그 이슬람 종교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거야. 누굴 위해서? 지금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해야 살아남는 사람들이 누구야? 이스라엘 아니야.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이 나라를 2000년 전에 잃었어요. 나라가 없는데 그래서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수천 년 살아왔단 말이야. 2000년을. 그런데 그 땅을 갑자기 미국이 뺏어가지고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야. 그게 가자 지구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가자 지구에다가 강제로 몰아넣은 거야. 그게 가자 지구야. 이스라엘 땅이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여기 모여 살아라라고 묶어놓은 게 가자 지구야. 그런데 그 가자 지구를 만든 게 뭐냐, 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걸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슬람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 땅을 내놔라, 우리 땅에서 물러가라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위험하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네 나라인 것처럼 하려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무슨 키부츠인가? 그런 농장을 통해서 사막을 초원으로 바꿨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미화하잖아. 그래놓고 남의 땅을 차지하고 그런 짓거리 하면서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려고 한 게 뭐야? 얼마 전에 그 가자지구 폭격 사건. 막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자지구에 폭탄 떨어지는 걸 보면서 즐거워했잖아.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미국의 대자본이 주로 누가 움직인다? 이스라엘이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그 왜 그러냐면, 옛날에 히틀러가 이제 유럽의 유태인들을 다 죽였잖아. 유럽의 유태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그 유태인 중에 일부가 살아남아서 미국으로 도피를 했는데, 그 도망한 사람들이 주로 뭐랬냐?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보면 뭐가 나와? 베니스의 상인이 나오잖아. 그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악착 같은 유대인 상인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유대인 상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금융업에 종사한 거야. 금융업. 그러면서 이런 금융업에 그 많은 돈을 수표나 이런 건 어때? 보관이 그 수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종이잖아. 그러면 가장 많은 돈을 가장 작은 부피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다이아몬드.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이아몬드를 대량 소유하고 있었던 거야. 그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미국으로 간 거야. 사실 그림 같은 경우도 그 그림값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 그런데 금화도 사실은 금보다 같은 무게의 금과 다이아몬드 어떤 게 더 비싸? 다이아몬드가 비싸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유대인들의 자본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걔네들이 그 다이아몬드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해갖고 미국으로 온 거야. 결국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금융자본의 핵심이 이스라엘 자본인 거야. 이스라엘 자본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자본이 그러면 어디에 투자했냐? 무기 회사에 투자하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본이 미국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뺏은 거지. 가자지구를 만들면서 팔레스타인을 내쫓고, 그게 그 돈으로 전쟁 비용을 대는 대신 우리 땅을 달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긴 거야. 그게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게 80년대야. 알아냈어. 그러자 그걸 멋있게 물타기를 한 게 프리메이슨 전설. 프리메이슨이라는 대자본이 움직이고 있다, 로스차일드 개소리 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핵심은 그거라고. 유럽에서 금융업을 하면서 돈을 모았던 대자본이, 소위 1, 2차 대전도 유태인 때문이야. 유태인이 금융업을 했고, 그 금융업으로 모은 돈, 그 돈으로 미국으로 가서 여전히 미국의 최대 재벌들은 유대인들인 거야. 금융자본.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세계 금융 대자본이 누구냐? 그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요? 다보스 포럼 얘기했잖아. 세계 금융 자본이 움직인다. 그들이 그 주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먹튀를 한다. 먹튀를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옛날에 80년대까지 아시아에 투자했고, 그 다음에는 브릭스에 투자했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네들의 돈을 넣고 뻥튀기해서 최고로 비싸게 한 다음에 빠지고, 걔네들은 절대 공장을 짓지 않아. 돈 놓고 돈 먹기라는 거야. M&A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을 잘라내고, 그러면서 그 회사를 망하게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노동자들을 동시에 자를 수 있는 방법,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거야. 회사를 문 닫게 하기에 가장 좋은 명분이 경제위기고, 그래서 경제위기가 돌아가면서 오는 거야.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세계의 노동자들을 가장
뭐 없이, 잡음 없이 자르는 방법이 뭐야?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거야. 그 회사를 망하게 하면 그냥 노동자들 아무 책임 없이 그냥 자르면 되는 거야. 그런데 회사가 그냥 망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경제 위기를 만들어서 회사들을 문 닫게 하고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돈 다 빼돌리고 내나 대를 이어서 자본가들이 얼굴만 바꿔갖고 계속 하고 있잖아. 일부러 만들어요. 일부러 만드는 거야. 경제 위기를 얘네들이 그래서 그런 게 있어. 폭탄 돌리기란 말이 그 말이야. 대자본들이 재벌들을 10년인가 한 번씩 망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게 이미 외국의 서양의 경제학자들은 그런 식의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 그게 폭탄 돌리기야. 누구를 터뜨릴 거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한번 위기를 확 만들어야 그 나약한 서민 대중들이 잘 모르는 거야.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야. 지금 저 새끼들이 그 외환위기 직전의 움직임처럼 여러분 생각해봐. 외환위기 때 재벌들이 그때 돈 벌었어. 우리 모든 서민들의 일자리를 뺏어서 지들이 돈 버는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제 위기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만드는 거야. 지금 박근혜가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없어요? 있어요. 자, 여러분, 경제 위기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막을 수 있죠? 어떻게? 지금 회사에서 12시간 교대 근무하는 거 금지하면 돼요. 8시간 근무제로 바꾸고 8시간 3교대로 바꾸고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정규직으로 바꾸라고 강력한 법을 만들면 경제 위기 막을 수 있어요. 부자들한테 세금 걷고 그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정규직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라고 강제하면 지금 재벌들이 싸놓고 있는 돈을 풀으라고 그러면 경제 위기 안 와요. 안 하잖아. 만드는 거야. 경제 위기는 만드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권력들이. 경제는 어떻게 하면 살아나? 일자리가 늘어나서 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경제가 살아나. 이미 그게 60년, 70년 전에 다 밝혀진 사실이야. 근데 왜 안 할까? 경제 위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는 위기다. 거기에 따라라. 하려고. 나 여기까지 몰랐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지금 이 얘기는 몰랐어. 나도 몰랐던 얘기인데 내가 방폭 안 됐으면 여기까지 얘기 안 했어. 내가 방폭이 안 됐으면 여기까지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꼭 했어야 됐던 얘기였나 봐. 그러니까 방폭이 되고 그 방폭에 이어서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방폭해줘서 고맙다, 야. 예. 이걸 내가 몰랐다고. 이 부분을 사실 내가 오늘 얘기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지 몰랐어. 이게 막 이렇게 내가 그동안에 막 산재해 있는 정보들이었는데, 나도 지금 얘기하면서 정리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나도 얘기하면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오늘 이야기가 이해가 잘 되세요? 어쩔 수 없는 위기라고 만들어서 어쩔 수 없는 위기라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이 자기네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를 숨겨온 거야. 와, 씨발, 나도 몰랐던 얘기야. 야, 너 누구냐? 방폭하네. 야, 네가 방폭한 덕분에야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됐다, 야. 이게 이제 이 우주에 떠돌고 있는 지혜가 지금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는 네가 방폭을 해줬기 때문이다, 야. 이해가 잘 되니까 화가 나요? 이게 결국은요, 세계 대자본, 이 대자본이 누구냐? 금융자본이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은행, 전부 세계 금융자본이 갖고 있어. 주식. 우리나라
재벌들에게 자본도 핵심적인 건 전부 다 세계 금융자본이 갖고 있어. 그들이 시기를 정해서 터트리는 거야. 준비되면. 지네가 준비되면 터트려서 일반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 대량 해고하고 그걸 정당화하는 거야. 우리는 경제위기라면 어쩔 수 없는 건 줄 알잖아. 경제위기를 막을 수 있는데 안 막는 거야. 아이, 나 이러다 암살당할 것 같아. 천기 누설을 했어, 내가. 예, 내가 지금 천기 누설을 해가지고 지금 늦게 와갖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궁금하지? 나도 이제 그만할래. 나 이제 그만할 거야. 아이씨, 몰라. 이 얘기는, 사실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해본 얘기야. 그냥 소설 한번 쓴 거고, 잊어버려. 가슴 깊이 담아두지 말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너무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 그냥 어쩌다 나온 얘기야. 가만 있어봐. 예. 그냥 이렇게 우리 노래나 한 곡 들으면서. 김광석이 일어나가 여기서 나면 안 되지. 내가 무슨 들고 일어나가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지 이렇게 큰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쿨사운드님 감사하고요. 예. 코스모스 사랑님, 카피커피님, 페더21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야. 코스모스 사랑님 감사합니다. 깊이 고민하지 말고 자, 오늘 지금 방폭이었어요. 네. 방폭돼 갖고 우연히 보너스 방송을 했는데 일이 좀 이렇게 됐어. 힐링 철학원님 감사하고요. 기도들 해. 의여차님 감사합니다. 예. 기도들 하시고요. 추천들 하시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폭된 다음에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녹화를 종료하고요. 방폭된 부분부터 다시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 처음부터 다시 틀어드릴게요. 자꾸 방폭하라고 그러지 마. 천기 누설이야, 천기 누설. 자, 망치 부인이었어요. 안녕히들 주무시고요. 우리 월요일날 살아서 만나요. 네, 월요일날 2시에 살아서 만나.